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7회차 라리가 분데스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현미경 분석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 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용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최종 픽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현미경 분석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아우구스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저는 단통 패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승무패 7회차 최종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48,000원짜리로 구성을 해보았고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진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풋볼살롱의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픽만 골라가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술적인 이 분석 내용이나 이 데이터를 위주로 나만의 픽에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우구스부르크 사이드를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우구스부르크가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아우구스부르크의 니더레흐너라는 이 최전방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13골가량을 넣어주던 에이스 공격수인데 올 시즌에는 분데스리가에서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우니온전에서 2골을 몰아 넣으면서 이 부활에 성공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3경기째 또다시 무득점 수렁에 빠져 있고 이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 측면 칼리주리 선수가 이 5골이나 넣어주면서 꾸역꾸역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이 선수도 최근에 부진하다가 그래도 12경기 만에 라이프지히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부르크가 기본적으로 화력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레버쿠젠의 수비 벽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분데스리가 최소 득점 공동 4위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올 시즌 이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분류가 되고 특히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0.8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원정에서 보여주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아우구스부르크가 최소 득점 공동 4위 빈공으로 레버쿠젠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유로파리그 원정 영보이즈라는 스위스 팀에게 이 3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내리 3골이나 내주면서 0대3 완패 분위기에서 그래도 3대3 무승부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또한 막판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3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원정 다득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골이나 넣고 패배를 한 것은 그래도 홈에서 펼쳐지는 2차전에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조금 높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패트릭 쉬크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는데 최근에 이 알라리오와 패트릭 쉬크라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부진했었는데 직전 마인츠전에서도 알라리오와 쉬크가 나란히 골맛을 봤었는데 이번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영보이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쉬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2골이나 넣었다는 점은 아웃국전을 앞두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흐라데키 선수가 뒤꿈치 부상을 당해서 유로파리그에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이 주전 골키퍼인 흐라데키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분데스리가 3연패 하락세에 빠진 아웃국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더레우너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2선 공격 자원인 안드레 한, 칼리주리, 바르가스 같은 2선 자원들이 꾸역꾸역 골을 넣어줬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 2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아우크스부르크는 지금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반대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 직전 영보이즈와의 경기에서도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3골이나 넣었고 이 객관적으로 영보이스와 아우크스부르크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영보이스가 스위스 자국리그에서는 1등을 이 부동의 1등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보다도 화력적으로는 영보이스가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크스부르크가 레버쿠젠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버쿠젠의 공격수 패트릭 쉬크가 연속골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과 측면 자원인 디아비와 베일리 선수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레버쿠젠이 아우크스부르크를 화력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도 지금 레버쿠젠이 이 아웃국과 맞대결에서 무려 5승 1무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인 이 우세를 바탕으로 레버쿠젠이 그래도 영보이즈전 패배가 있었지만 그래도 3골이나 넣었다는 점, 3골이나 따라갔다는 점에서 이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카디스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중에 펼쳐졌던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16강 홈경기에서 1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는데 그랬다고는 하나 그래도 4일간의 휴식일이 있었고 카디스와 휴식일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홈에서 치른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카디스와 체력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열세일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지난 12월 카디스 원정에서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카디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해당 경기에서 미끄러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디스 원정에서의 충격 패배를 이번 홈에서만큼은 서력을 벼르고 있을 바르셀로나이고 메시와 그리즈만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라리가에서만큼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와 그리즈만뿐만 아니라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신예 이 중원 자원들인 트린칸과 페드리가 중원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홈에서 카디스를 상대로 지난 원정 패배를 서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디스는 반대로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라리가 4연패 하락세에 빠졌고 그나마 지금 바르셀로나를 상대를 하는데 이 카디스가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4승 2무 5패로 그래도 좋은 성적, 홈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 바르셀로나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디스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 1위 39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근소하게 상승이 되는 카디스가 지난 12월 맞대결에서의 깜짝 승리 좋은 기억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어떻게 또다시 이변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디스를 배제를 하는 이유는 카디스가 이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조금 형편이 없습니다. 특히 베테랑 공격수인 네그레도에게 너무나도 의존력이 심한데 이 네그레도 선수가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이 상승세를 타는가 했는데 최근에 또다시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네그레도 선수를 제외하면은 3골 이상 넣은 선수가 단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를 꺾기에는 이 굉장히 수비력이나 공격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2월 카디스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마탱이가 갔었고 그 마탱이가 갔던 이유가 리오넬 메시와 앙투안 그리즈만의 호흡이 굉장히 맞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바르셀로나의 쿠만 감독이 페드리 선수를 중원에 배치를 하고 이 더용 선수를 박스 안으로 침투를 시킨 다음에 이 측면 수비수인 알바와 측면 윙어인 덴벨레 선수가 이 와이드하게 측면 공격을 전개를 시켜서 이 그리즈만 선수가 측면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메시 선수와 유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면서 그리즈만 선수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리즈만 활용법을 찾지 못했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바르셀로나가 카디스에게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디스는 네그레도 일변도의 공격력이 너무나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체력적으로는 휴식일 차이가 이 물리적으로는 하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열세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카디스전 패배를 홈에서 이 화력적으로 압도를 하는 경기를 하면서 서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지 않고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헤르타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헤르타의 단통 패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써 넣었는데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이 이변을 조금 노리면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르타가 최근에 4연패 뒤에 1무승부 성적 자체는 좋지 않은데 직전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팔 다르다이 감독으로 바뀌면서 경기력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헤르타이고 기본적으로 이적 시장에서 1,000억 원이 넘게 쓴 이 선수단이기 때문에 선수단 퀄리티 자체는 이 상위권 팀에 못지않은 팀이 헤르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반대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0대2로 이 완패를 당했는데 수비 쪽에서 실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홈 경기 일정이었는데 이 코로나19 규정에 의해서 라이프치히가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원정 경기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헤르타에게 뒤지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충분히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면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이 에이스인 마테우스 쿠냐가 11경기째 득점이 없지만 꾸준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슈투트가르트전에서도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헤르타 베를린이 이적 시장에서 베테랑 미드필더인 케디라를 데리고 왔는데 케디라가 지난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이 동점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안정감과 스쿼드 뎁스가 한층 더 강화된 헤르타이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 특히 핵심 수비수인 우파메카노가 바이에른 미넨 이적이 확정이 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리버풀전에서 우파메카노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몇 차례 연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확정이 돼서 그런 건진 몰라도 굉장히 붕 뜬 느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라이프치히가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평균 0.64골이라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1.1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이 우파메카노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라이프치히가 수비가 흔들린다면 경기력이 한껏 살아난 헤르타에게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이변 결과를 내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헤르타가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심합니다. 보야타와 토루나리가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쾰른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 코르도바까지 조금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헤르타이고, 반대로 라이프치히 역시 공격수 포르스베리가 무릎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짤츠부르크에서 데리고 온 소보슬라이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리버풀전에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준 라이프치히입니다. 헝가리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홈 경기 이점도 없었고 체력 소모도 컸던 라이프치히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확정된 우파메카노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수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가 공격 작업 자체는 괜찮았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헤르타는 승리는 없지만 바이에른 뮌헨전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마테우스 쿠냐가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고, 특히 헤르타의 베테랑 골키퍼인 야르슈테인이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감독 교체 이전에는 백업으로 밀렸다가 팔 다르다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다시 주전 골키퍼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 골키퍼가 다시 주전으로 도약이 되면서 수비력이 조금은 강화된 면이 있고, 실제로 야르슈테인 골키퍼가 뮌헨을 상대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르슈테인이 합류한 이 골문이 안정화됐다는 점도 헤르타의 조금 이변을 노려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헤르타 역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헤르타의 무승부를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무승부를 바치시라는 이유는 이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게,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짠물 수비팀이고, 이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르도바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피용텍 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주급은 굉장히 많이 받아가면서 이 돈값을 굉장히 못합니다. 골을 꾸준히 넣어줘야 되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헤르타의 골 결정력으로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헤르타의 단통 패배로 가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바치면서 투폴까지 잡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경기 역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무승부까지 받쳐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시에다드가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0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출혈이 컸던 것이 원래는 홈 경기 일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 스페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원정 경기 분위기가 났었고 이탈리아 경기였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열세가 예상이 되는 알라베스전입니다. 이 맨유전에서 소시에다드가 주전 자원들을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다비드 실바, 노장 선수인 다비드 실바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공격 주요 자원들인 이삭, 오야르사발, 야누자이가 모두 80분 이상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경기를 치르고 온 소시에다드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에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무승부까지 최대 받쳐볼 만한 것이 이 소시에다드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세 차례 맞대결에서 이 양팀 모두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알라베스 쪽에서 퇴장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알라베스에서 퇴장자가 3명, 소시에다드도 퇴장자가 1명이 발생이 되면서 지난 12월 알라베스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두 팀이 맞붙으면 굉장히 이 파울이 많이 나오는 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유로파리그 대패, 특히 체력적인 소모가 컸다는 점을 들어서 충분히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5 대패를 당했고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좋다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최대치가 나온다면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무승부가 최대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알라베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라리가 제공권 1등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파울도 2등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은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세트피스로 이 득점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위험 지역에서 또다시 파울을 범한다면 소시에다드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라베스의 원투펀치, 공격 원투펀치인 호셀루와 페레스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라베스 역시 특유의 빈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로파리그에서 맨유의 철퇴의 대패를 하고 돌아온 소시에다드입니다. 홈 경기 일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의 원정 경기에 가까웠었고 다비드 실바를 포함한 이삭, 오야르사발, 야누자이 등이 80분 이상 경기를 소화를 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열세가 예상이 되는 알라베스전입니다. 최근 두 팀이 맞붙으면 퇴장이라는 변수가 많이 나왔었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소시에다드가 맨유를 상대로 지나치게 이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다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맨유의 날카로운 역습에 무너졌는데 이 알라베스는 맨유만큼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소시에다드가 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승리를 기본으로 하되 소시에다드의 체력 소모, 유로파 리그에서의 대패, 최근 맞대결에서의 퇴장 변수와 무승부 결과 등을 종합을 해봤을 때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알라베스의 무승부까지 조금 받쳐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호펜하임과 브레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올 마킹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이 최근에 에이스 공격수인 크라마리치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백업 공격수인 다부르 선수가 지난 도르트문트전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몰데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2골이나 넣어주면서 이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을 몰데전에서 실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호펜하임이 크라마리치의 부재 속에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라이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유의 3백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프라이부르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인 포크트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고 악포구마 선수는 지금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도 3백 수비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3백 수비를 바탕으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프락, 프리들, 벨코비치로 이루어진 3백 라인에서
프리들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조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심한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프리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브레멘이 자랑하는 3백 라인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프리들 선수의 출전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력은 좋은데 문제는 브레멘이 순위에 비해서 득점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비력은 최소 실점 6등이나 달리고 있는데 득점력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4등을 달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펜하임은 주포인 에이스 크라마리츠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도르트문트 몰대전에서 2연무를 기록을 했고 공격수 다보르가 크라마리치의 공백을 메워주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습니다. 브레멘은 최근 특유의 3백 짠물 수비를 앞세워서 꾸역승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실제로 프라이부르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면서 0대0 무승부를 일궈냈습니다.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호펜하임 역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수비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크라마리치의 공백도 여전하기 때문에 브레멘의 짠물 수비를 호펜하임이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멘은 수비력은 좋은데 이 순위에 비해선 공격력이 부실하다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백의 한 축인 프리들 선수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수비력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통으로 찍으라면 이 무승부를 찍겠지만 개인적으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모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우에스카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직전 그라나다가 새벽에 펼쳐졌던 나폴리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2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서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파진 매치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에스카 쪽이 정배당을 받았을 정도로 그라나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반대로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2연패에 빠지긴 했어도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홈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오는 우에스카가 이 정배당을 받으면서 우에스카 쪽이 조금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그라나다가 세리에 A의 강호 나폴리를 잡아내면서 완전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 역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고 그라나다가 그래도 최대의 승리까지 바라보기엔 조금 힘들 것이 그라나다는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3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2승 3무 6패로 저조한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는 이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 우에스카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에서 성적 자체는 비슷한데 특징적인 것은 홈에서는 평균 0.555골이라는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는데 실점 면에서는 평균 1.09골로 원정에서의 1.75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특유의 홈에서의 이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원정 고자 느낌이 나는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라나다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나폴리전에서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 출신의 윙어 케네디가 나폴리를 상대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해줬고 원년 에이스인 마치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오랜만에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측면 자원들이 나란히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공격수 중에서 루이스 수아레즈라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는 수아레즈 선수와 이름이 비슷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5골이나 넣어줬던 선수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에스카전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자인 공격수 라파 미르 선수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비야전에서는 최저 평점을 받으면서
면에서 조금은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하비 갈란 선수 역시 세비야전에서 조금 침묵을 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 자체는 좋은 우에스카입니다. 이 강팀과의 연속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직전 세비야전에서도 세비야 골키퍼인 야신 보누 선수의 선방에 막히지 않았더라면 최소 승점 1점까지는 따낼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그라나다는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나폴리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라나다의 승리를 보지 않는 이유는 홈과 원정에서 전혀 다른 팀이 되는 그라나다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수비력이 살아나는 우에스카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좋다는 점에서 원정 고자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3대3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고, 특히 보통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은 이 1부 리그에서 성적과 별개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라나다가 우에스카보다 최근에 더 빨리 1부 리그에 정착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4년간의 2부 리그 시절의 맞대결을 살펴봤을 때는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두는 팽팽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1부 리그에서의 맞대결도 3대3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2부 리그 출신들 끼리의 특유의 경기 양상이 나온다면 의외로 팽팽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폴리전에서 그라나다의 케네디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1골 1도움이나 올려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약 면에서는 그라나다가 조금 앞선다고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 우에스카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리고 홈에서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이 원정 고자의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 특유의 무자비 본능, 무에스카가 나오면서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3번은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빌바오는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탔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면에서도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았고, 빌바오 쪽 사이드가 유력하다고 봤는데, 비아레알 역시 그라나다와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짤츠부르크를 2대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를 떠나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제가 비아레알 사이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은 비아레알이 최근 부진했던 이유가 에이스 공격수인 제라드 모레노에게 의존을 하는 이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레노 선수를 도와줘야 할 알카세르 선수가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 알카세르 선수가 올 시즌 특이한 것이 유로파 리그만 가면 펄펄 날아다니는데, 오늘 짤츠부르크 전에서 페널티킥을 찼다가 허무하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딩으로 이 골을 넣으면서 페널티킥 실축을 만회를 했고, 알카세르뿐만 아니라 백업 공격수인 니뇨라고 있는데 이 선수도 7경기 만에 골을 넣으면서 모레노 선수에게 편중이 되는 공격이 조금은 루트가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빌바오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이후에 4-4-2 포메이션 전술이 이식이 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도 무려 4대0 대승을 거뒀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훨씬 더 좋고, 이 경기당 1.73골이라는 막강한 화력과 더불어서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도 홈에서는 평균 0.91골이라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쉽게 비아레알에게 패배를 하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비아레알이 모레노와 알카세르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바오는 왼쪽 측면에 베렌게르와 최전방 쪽에 윌리엄스가 카디스전에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특유의 홈에서의 깡패다운 모습이 나온다면 비아레알과 굉장히 호각세를 다투는 이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기세로만 보면 빌바오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직전 유로파 리그에서 무려 짤츠부르크를 잡아낸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레노에게 집중됐던 공격이 짤츠부르크 전에서 알카세르와 니뇨가 나란히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됐다는 점이 비아레알 쪽으로 조금은 웃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모레노 선수 역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절정의 컨디션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빌바오 역시 이 체력 면에서 우위에 서 있고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4-4-2 전술이 빌바오에게 아주 찰떡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기본적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고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지난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빌바오가 1대1 무승부를 거뒀듯이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무려 3차례나 무승부가 나온 팽팽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금 기세가 한껏 살아났다는 점과 선수단 구성, 퀄리티를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아레알이 라리가에서 굉장히 많은 무승부를 거두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팽팽한 경기 속에서 무승부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라리가를 기준으로 무승부가 없었는데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올 시즌 첫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홈 무승부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한 비아레알이 모레노, 알카세르를 앞세운 공격과 빌바오 역시 윌리엄스, 베렌게르 그리고 주장인 무니아인을 앞세운 이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서 팽팽한 이 난타전 양상이 예상이 되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미드필더인 트리게로스 선수가 지난 베티스전에는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서지 못했고 트리게로스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었는데 이번 유로파 리그에서는 트리게로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파레오 선수와 더불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게로스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빌바오에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 경기 역시 13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14번은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살롱 코멘트를 위주로 이변 경기 결과가 예측이 되는 픽만 쏙쏙 골라가셔서 나만의 픽에 추가를 하실 때 적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7회차 대박 적중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유튜브 공지사항과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추가적인 부상 및 결장자 소식이나 배당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일 최종 구매 전까지 유튜브 공지사항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